안녕하세요,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드리고요. 새해 첫 마음으로서 2026년도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개인회생을 새해에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런 절차에 따라서 개인회생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회생 절차 관련해서 뭐 좀 디테일한 내용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개괄적인 내용을 담아보는 시간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개인회생 진행을 하시려면은 상담을 받으셔야겠죠. 여러 차례 강조드리지만은 다양한 사무실에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려면은 최근에 이제 대출 받으신 내역들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재산이라든가 최근 2년 동안 큰 금액이 이체되어서 나왔거나 카드 사용한 금액 등은 좀 정리를 해두시면 상담 받는 과정에서 조금 쟁점 파악하고 정확한 안내를 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을 이렇게 받으셔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무실이 있다. 그럼 이제 수임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고, 그럼 사무실에서 아마 어떤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드리게 될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초본,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채 증명서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감 도장이랑 인감 증명서도 요청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인감 도장이랑 인감 증명서 요청하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위임인 자격으로서 부채 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꼭 전달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단계에서는 채무증대 경위서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출이 왜 커지게 되었고 어떤 경위로 개인회생 절차에 이르게 되었는지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분이다 라고 한다면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사건의 수임계약을 체결하시면은 이때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이 좀 어렵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채무자분들이 연체도 시작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채권사들에서 이제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 오게 되면은 제가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서 특정 사무실에 사건 맡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안내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류를 잘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개인회생 이제 신청 들어가게 되겠죠. 신청서 접수하고 나면은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금지 중지 명령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금지 중지 명령이 나와서 채권자들에게 송달이 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독촉 추심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 채무자분들께서 조금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영위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드리면 우선적으로 변호사 상담 받으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금지명령을 받기까지 통상적으로 한 5주에서 8주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보존 권고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존 권고가 뭐냐면 이제 회생위원이 채무자가 신청한 변제 계획을 살펴본 이후에 해당 내용을 이제 검토하고 1차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쟁점들에 대해서 뭔가 좀 한번 설명을 하세요.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이런 걸 요청을 하는 단계이고요. 법원마다 사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1차 보정이 나오기까지 신청서 접수하고 통상 3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정의 내용은 이제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이제 대출을 받아 사용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한다든가, 혹은 이제 재산의 어떤 변동, 처분 내역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한다든가, 최근 거래 내역 중에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보정이 나오게 되고요. 해당 보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제출을 해서 잘 통과되면은 게시가 나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보정 권고가 나오게 되고 계속 이제 핑퐁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건이 어려울수록 보정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개인회생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 있는 개인회생 사건은요, 보정 대응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정이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서 개인회생 기간이 크게 달라지고, 또 반대로 설명하면은 사무실에서 보정이 나올 거를 미리 좀 캐치를 하고 있다가 준비를 하게 되면 보정 대응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정을 잘 대응을 하게 되면은 개시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시결정은 법원마다 이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개시결정이 나오기까지 신청서 접수하고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개시결정과 동시에 어디로 돈 넣으세요라고 계좌번호도 같이 안내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변제금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이거 많이 질문 주시는데, 개시결정과 동시에 이제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채권자들한테도 채무자가 개시결정 받은 사실을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채권사들도 돈을 빌려준 지인들도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제 개시결정이 나오게 되면 당시의 변제계획안이 그대로 인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큰 문제
문제 없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시 결정이 있다면은 이후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이 제가 이제 이후 설명드릴 절차만 잘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은요, 이때 채권자 집행일이 같이 지정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개시 결정일로부터 1개월에서 2개월 뒤에 지정되는 게 보통이에요. 채권자 집회는 이제 채무자분께서 반드시 직접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한 번의 절차에 마무리가 됩니다. 통상 5분에서 10분 정도면은 이제 끝나는 형식적인 절차이고요. 개시 결정 이후에 변제금 납부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집회 가셔서 판사님께서 이제 변제금을 잘 납부하였는지 등을 이제 확인을 하고 간단한 이제 안내사항 전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잘 다녀오시면 되고, 혹시나 채권자 집회에 좀 내가 사정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면은 기일 연기 신청서 반드시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 집회까지 다녀오셨다 그러면은 채권자 집회하고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인가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인가결정은 이제 개인회생에 대한 어떤 법원의 종국적인 결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금만 잘 납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심사 절차는 이제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가결정문을 통해서 만약에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가 되었다면은 그 압류도 풀 수가 있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이제 등록된 그간에 연체되었던 그런 기록들도 해제가 되고요. 대신에 이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개인회생 진행 코드가 부여되게 돼요. 정리하면은 인가결정에 따라서 어떤 심사 절차는 종료가 되고 이제 변제금만 잘 납부하고 면책만 향해서 나아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제금을 이제 뭐 통상적으로 이제 3년에서 뭐 길게는 이제 5년까지 납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변제금을 이제 성실히 잘 납부하시면 문제는 없겠으나 변제금을 3회분 이상 연체를 하시게 되면은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회분이 3차례가 아니라 3회분이에요. 그래서 변제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럼 3회분에 해당하는 300만 원 이상을 연체를 하시게 되면은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개인회생을 변제금을 잘 성실히 납부를 하셔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은 내가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도 모두 탕감이 되게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잘 종료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책 결정이 있게 되면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아까 인가결정에 따라서 이분은 개인회생 진행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코드가 부여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드가 해제가 되고 사회 초년생 정도의 신용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면책 결정 이후에는 이제 신용거래도 이제 차츰차츰 가능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제적인 새로운 발판을 삼고서는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면책까지 받고 그 이후에 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개인회생 진행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사실 면책 결정을 받고 5년이 지나야지 개인회생이 진행 가능하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의 어떤 단계들을 거쳐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한번을 해보면은 어쨌든 상담을 받고 변호사 결정을 한 이후에 신청서 접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지명령 받고 보정 대응하고 개시결정 받고 그 다음에 채권자 집회 다녀와서 인가결정을 받게 되는데 기간이 대략적으로 5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변제금 잘 납부를 하시면은 3년에서 5년 이후에 면책결정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